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시장 보면서 이렇게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하루 만에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뉴욕 증시가 좀 밀렸고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또 여전히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시장은 오늘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00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고요.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만회하고 있지만 일단 850선 밑에서 움직입니다. 마음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장인데 저는 오늘 방송 전부터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지금 테이블이 계속 흔들흔들 거려서요. 이렇게 좀 불안한 시장,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에서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방송 전부터 계속 이 테이블이 너무 심하게 흔들거린다고 불안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전략을 챙겨가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일단 그 매크로 지표들이 삼중고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 환율, 유가 같은 것들이 좀 변동성을 보이고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매크로가 굉장히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반도체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를 했고 ASML이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 실망감을 줬고 TSMC는 사실은 ASML보다는 그 선방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 있었던 컨콜에서 이제 AI 수요는 매우 강하고 좋다. 근데 이제 레거시 쪽이 조금 이제 회복이 더디다.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를 살짝 이제 그러니까 향후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을 플러스 20%에서 이제 플러스 10%로 좀 낮춰 잡은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 회복의 추세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디게 갈 뿐인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의 ARM 같은 주식을 보면 야, 이거 이제 반도체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매크로의 환경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실적 발표들 때문에 좀 그런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는 것 같고 다음 주에 저는 이제 시장의 시선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로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마이크론 정도의 조정을 지금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5일 날 실적 발표와 컨콜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컨콜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를 하겠지만 향후 그리고 지금 어떤 수요의 어떤 강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얘기를 할 거라서 저는 다음 주 25일이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어서 25일 날 SK 하이닉스 얼마나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황 얼마나 또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만큼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속도가 잠시 이제 늦춰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다음 주 25일에 있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거기다가 컨퍼런스 콜 좀 대기하면서 주시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향후에 어떻게 또 수요에 대처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사실 IT 투톱이 좀 밀리다 보니까 지수도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짚어봤고요. 오늘 리뷰해볼 종목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금, 은, 구리, 원자재 등등 여러 가지 쪽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중에서도 구리 관련주 대단했습니다. 특히 2구 산업이 될 텐데요. 저희 시간에는 4월 5일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이 종목이 거의 2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면서 목표 주가 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원래는 그 구리라는 것이 경기 민감 원자재로 예, 대표적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기도 하고 구리는 그 가격을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구리가 저번에 추천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지금은 조금 그 사이클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단의 어떤 그 수요, 강한 수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지금 그 구리의 수요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부분이 지금 이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 전망 리포트들을 보면 단기에 끝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급은 상당히 좀 금방 근실 내에 올릴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공급 과잉 때문에 감산하고 폐광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공급은 급격하게 못 올리는데 지금 수요는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 사이클이 아마 근실 내에 끝날 것 같진 않고 최소 27년까지 도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최소 뭐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계속 구리 가격 좀 체크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급격하게 올랐다면 단기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구리는 좀 수요의 강화 흐름이 나타나는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테마에서 그칠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흐름 체크해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돈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본다면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동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섹터별로 색깔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요. 화장품, 미용 기기 쪽도 많이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파마 리서치 이런 쪽도 있고 최근 뭐 전력 인프라 쪽도 역시나 강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일부 들어있지만 뭐니 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볼게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한 지금 3주째 보이고 있는데, 조정이 시작됐을 때와 지금은 시선이 좀 달라진 것이, 조정 받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눈앞에 있네 하면서 최근 이제 어제 반등하는 시장 속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매집에 집중한 것이 바로 실적 개선주들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이번 1분기 업종별 이익 그 증가율을 보면 가장 높은 상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조선 유틸리티입니다. 지금 수급에서도 보셨겠지만 반도체, 조선 기자재, 전력기기, 인프라 이런 쪽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더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수 소비주보다는 수출. 네. 저는 올해 내내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좀 상반기 중에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내수 소비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섹터로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좀 숫자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도 결국에는 기관이 순 매도를 했지만 그 안에서 집중해서 매수한 쪽은 반도체 장비였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HBM 경쟁 심화는 한국 반도체 장비사들에게는 기회 요인이다라는 KB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KB증권이라서 네. KB증권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리포트가 워낙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HBM을 포함한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TSMC 주최 행사에서 HBM3E에 대한 소개 그리고 TSMC와의 협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지난 3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장비사들과 접촉을 마쳤고 그와 관련돼서 대장주 장비사인 한미반도체가 네. 크게 상승을 했죠. 일단 두 가지 쪽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HBM 메이커 세 곳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으로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회사 3사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PSK 홀딩스, 테크윙,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건식 세정 장비 절대 강자이기도 하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이 끝난 HBM 다이를 전수 검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큐브 프로버를 최초 개발해서 3사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하이닉스에는 납품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쪽에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수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삼성전자 수요를 계속 못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한미반도체에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HBM 웨이퍼 테스트의 수혜주입니다. 어제 상한가 가고 20% 상승한 종목들인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공정이 끝난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요. 네. 패키징이 끝난 칩 단위로 테스트하는 패키지 테스트가 있고 칩과 기판을 결합한 완성품을 테스트하는 모듈 테스트가 있는데 결국 HBM 공급이 증가할수록 제조사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계속해서 중요해지면서 결국 수요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테스트 공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관련 장비사들 좀 봐야 되는데 YIK, DI 쪽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YIK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웨이퍼 테스트 업체이고 이 시장은 어드밴테스트와 미국 기업이 거의 이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 시장인데 이거를 이제 YIK가 삼성전자 향으로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D램용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YIK의 모멘텀은 1분기에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 개발을 완료를 하면서 4분기,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YIK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DI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HBM 웨이퍼 테스트 중에서 버닝 테스트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장비 납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드밴테스트가 다 합니다. 근데 어드밴테스트가 지금 3사로 캐파를 다 확장하는데 그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도 부족할 뿐더러 사실은 이제 어드밴테스트 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지금 뭐 1분기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도 이 반도체와 조선, 유틸리티가 속해 있었습니다. 수출주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 수급적으로도 반도체 장비 쪽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종목은 저희 한미반도체부터 PSK 홀딩스, 테크윙, 그리고 YIK, DI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쪽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PCB 제조업체 타이거 일렉 보도록 할게요. 종목이 일단 이름이 좋네요. 굉장히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속 성장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HBM의 수혜주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검사용 PCB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HBM용 웨이퍼 테스트가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 PCB 쪽에 아무래도 스펙이 상향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당 수요는 높아지는 상황이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동세가 좀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 주요 고객사는 TS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모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 2011년에 TSE가 이제 자회사로 이 동사를 편입을 했고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이후에 웨이퍼 검사에 사용되는 검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테스트 장비하고 웨이퍼를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테스트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신호 전달 매개체인 PCB, 이 동사가 만드는 PCB 그리고 이제 칩과 패드에 직접 연결을 하는 핀,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PCB와 핀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중에서 PCB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그 테스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PCB 관련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 HBM 관련해서 늘어나는 프로브 카드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따져본다면 낸드 쪽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인 TSE가 낸드 쪽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낸드에 대한 감산의 감산이 이제 줄여가면서 공급을 늘려가는 부분, 그게 이제 본업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 국내 프로브카드 업체들이 아직 디램 시장에 크게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동사가 디램량 프로브카드 PCB에 대한 퀄을 작년에 이미 통과를 해서, 디램량 공급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을 입증받은 상황이라서 이 회사는 아마도 이제 그 기대감이 계속 좀 있는 회사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프로브카드 PCB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3% 정도 조정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만 원 딱 밑에 있는데요. 오늘 자리에서 그러면 좀 가격적으로 매력 있다고 보시는지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이 종목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거고 네. 크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 아마도 좀 고레버리지 쪽 그 계좌에서 매물 추례가 좀 많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38,000원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 일렉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백고동이라는 단어를 한 5번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선주가 다시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주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낙수 효과로 이제 기자재 쪽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 기대되는 섹터인 것 같은데 한화 엔진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입니다. 그 기대감 속에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조선주는 철저하게 저는 기자재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숫자가 좋아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컨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1년도 저가 수주 잔여 물량 6대가 소화가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판가 상승 반영된 프로젝트들이 예상보다 빠른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컨센서스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전체로도 매출액 1조 6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33억 원 정도, OP 마진 한 5%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가 나아지는 국면에서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또 기자재 쪽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자재 관련해서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 바탕은 안정적인 수주 잔고 덕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수주 잔고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주 산업 하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수주를 까먹는 매출 상승이 발생을 하는 거냐, 수주도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냐를 보셔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 탄탄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주 잔고 풀캐파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액 대비 2년치 잔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에 비해 수주 실적이 더 크기 때문에 1분기 수주 성과만 한 5,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핵심 고객사인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삼성, 중공업이 카타르, LNG 2차분 올해 1분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만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수주 성과를 크게 뛰어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수주, 매출, 이익 모두 좀 긍정적으로 늘어나는 업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엔진이라는 것은 고객사의 신조 수주 후에 3개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한 이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안에 이제 인도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매출 인식 시점이 그 인도 시점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수주와 매출 인식 시점 간에 이 차이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이 숫자가 나오는 매출 인식이 되면서 숫자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년에 수주한 가스 이중연료 엔진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시기가 올해부터고 그리고 이제 풀캐파 예상되는 내년부터가 아마 이익단으로서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또 어려웠는데 5거래일 내내,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올라갔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11,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뭐 신고점을 또 기록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라든지 숫자가 찍히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었던 한화엔진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 9,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